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 세계관에 원피스에 나오는 대거모 미호크가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아직까지 최강의 검사로 불리우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는 인물로 주인공 조로가 넘어야 할 인물이 바로 미호크죠. 귀면의 칼날이 검을 쓰는 인물들이 나오는 만큼 미호크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만들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기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미호크는 평소와 똑같이 어느 외딴 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지루함을 느껴 어디 지나가는 해적단이나 양악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1인용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칠무회지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해적단도 없었던 미호크는 홀로 다니며 가끔 심심풀이로 거대 해적단을 박살내버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죠. 지나가다가 마침 만난 해적단, 그 종타쿠 해적단은 처음에 웬 작은 배 사람 한 명이 타고 있길래 장난을 친다며 옆으로 지나가 파도를 일으켜 배를 뒤집어버리려고 시도했고, 배가 뒤집히자 자신들끼리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때 뒤에서 엄청난 시선이 느껴졌고 그곳을 보니 매의 눈 미호크가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매의 눈이 왜 이런 곳에? 라는 말과 함께 긴장을 했고, 미호크는 그 해적단을 쓱 보더니 잔챙이들밖에 없는 건가? 라는 말하며 내심 아쉬워했습니다. 종타쿠 해적단은 우리를 무시하다니 우리는 1000명이 넘는 선원이 있는 대규모 해적단이라며 고작 한 명쯤이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미호크를 둘러쌌죠. 그러자 미호크는 자신의 흑도를 꺼내 한 바퀴 둘렀고 그 거대한 배는 반쪽이 나버렸습니다. 배가 두 동강이 나자 종타쿠 해적단의 선원들은 수백 명이 바다에 처박혀버렸고, 선장인 종타쿠는 그걸 보고 경악을 하며 하필 저런 괴물을 만날 줄이야, 그냥 적당히 해적질하다가 출세하고 싶었는데 라고 했고 빤스런을 하려고 했는데 미호크가 어느 순간 종타쿠의 앞에 나타났고, 종타쿠는 겁에 질린 채 어떤 이상한 피리를 불었습니다. 곧이어 바다에선 엄청난 파도가 치기 시작했고 그 파도들이 맞부딪히며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피리는 해왕류들을 모으는 피리였고, 종타쿠는 그 피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피리라고 속아서 거금을 들여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왕류들이 모여 만든 소용돌이에 거대한 배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미호크 역시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미호크, 자신은 어떤 해안가에 누워있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3명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하며 안 깨어났으면 자신들이 몸을 옮겨야 했을 텐데 아저씨의 몸이 너무 커서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민이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이 아이들이 날 구해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미호크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 소녀들은 배가 고프시다면 저희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미호크는 아기가 없어 보이는 그 소녀들을 따라갔고 그 소녀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음식인 타코야키를 해주어 먹었죠. 미호크는 그 소녀들에게 이곳은 어디냐고 물었고 그 소녀들은 이곳은 일본이라고 했고, 아저씨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냐며 신기했습니다. 미호크는 일본이란 나라는 처음 들어봤고 콩알룬즈에게 여러 가지를 듣자 자신이 원래 세계와는 다른 이상한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것 중 가장 놀란 사실은 이 소녀들이 새 쌍둥이가 아니었고 심지어 자매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자신들은 한 동네 친구들인데 최근에 모두 부모님이 어떤 존재에게 살해당했고 혼자가 된 마당이라 3명에서 모여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자주 실종되거나 죽으니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죠. 그때 미호크는 어디선가에서 살기를 느끼게 되었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러자 콩알룬들은 아니 밤에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자마자 왜 나가시는 거냐며 미호크를 붙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 눈앞에는 혈기가 있었고 혈기는 입맛을 다시며 콩알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소녀가 날아와 그 혈기의 목을 단번에 베어냈고 그 혈기는 몸이 소멸을 하게 되었죠. 미호크는 목이 베인다고 해서 몸이 소멸하는 거 처음 받기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 소녀는 이들에게 괜찮으냐고 물었고 자신은 혈기를 잡는 사냥꾼 귀살대 화주 카나에라고 말했죠. 이 마을에 혈기들이 숨어 살며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보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카나에는 시노부
하며 그곳으로 달려나갔죠. 카나에가 그곳을 가보니 시노부가 수십 마리의 혈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카나에가 뛰어가 함께 싸웠지만 많은 숫자의 혈기들을 상대하는 거라 꽤나 벅찼고 어쩐지 점점 혈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느낌까지 들었죠. 이 해안 마을에 있는 인간들을 전부 잡아먹기 위해 곳곳에 있던 혈기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하연일인 존타쿠라는 혈기가 있었죠. 존타쿠는 많은 혈기들을 통솔해 마을 단위로 학살하는 악명이 자자했던 혈기였고 귀살대원이었다가 배신한 혈기로 귀살대는 오랫동안 이 혈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나와 시노부는 이미 많은 혈기들을 상대하느라 점점 벅찼고 위기에 몰린 상태. 그 순간 어디서 참견이 날아와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혈기들의 몸이 더위사냥처럼 반으로 갈려버렸고 호초자매가 놀라서 그것을 보니 미호크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콩알룬즈는 시노부와 카나에가 분전을 치르고 있자 울면서 미호크에게 아까 보니까 아저씨도 검을 가지고 있던데 저 검사님들을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었고 미호크는 마지못해 그냥 가볍게 참격을 날렸던 거였죠. 그러자 그걸 본 코초자매와 존타쿠는 엄청나게 놀랐고 존타쿠는 곧이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존타쿠는 50년 전 귀살대 풍주였던 자로 코쿠시보에게 스카웃이 되어 혈기로 살아가고 있었고 혈기 중 코쿠시보를 제외한 최강의 검사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존타쿠는 바람의 호흡을 쓰며 빠르게 돌진했고 그 속도는 풍주산의 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카나이는 놀라며 미호쿠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고 존타쿠의 칼날은 미호쿠의 앞에서 멈춰섰죠. 미호크는 엄청나게 작은 과도 수준의 목걸이 칼을 꺼내 막았던 거였습니다. 존타쿠는 열이 받아 그런 칼로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냐며 어서 아까 휘둘렀던 대검을 들어라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미호크는 난 토끼를 사냥하는데 전력을 쏟아붓는 멍청한 짐승과는 다르다 라고 말했고 안타깝게도 마침 이것 외에는 갖고 있지 않거든 이라고 했죠. 그때 콩알룬즈가 아저씨 이 칼로 싸우세요 라고 하며 세 명에서 미호크의 흑두를 낑낑거리며 들고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미호크는 가오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콩알룬즈들을 매 눈으로 째려봤고 콩알룬즈들은 그 위압감에 울면서 흑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존타쿠는 지금 장난치는 거냐며 다시 한번 바람의 호흡으로 덤벼들었고 미호크는 그 목걸이 칼로 존타쿠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존타쿠는 부들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혈기술을 보여주겠다며 갑자기 존타쿠의 칼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나 사정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되었죠. 내 혈기술은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칼날로 궤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베어버리는 거다. 아무리 훈련된 검사라도 예측 못하는 검길이에는 당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미호크에게 덤벼들었고 미호크는 순식간에 그 과도만한 작은 칼로 존타쿠의 품 쪽으로 접근해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존타쿠가 칼을 휘둘러 보기도 전에 빠르게 베어버렸던 거라 존타쿠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존타쿠는 온몸이 큐브 스테이크가 되자 꾸역꾸역 재생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러자 카나에는 혈기는 일륜도로 목을 베지 않으며 재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과도로 몸을 더 갈갈기 썰어버렸고 거의 먼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자 재생하지 못하고 힘이 다해 소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에 카나에와 시노부는 이 말도 안 되는 검술 실력은 뭐지? 라고 생각했고 미호크는 목걸이 칼을 목걸이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뒤 카나에와 시노부가 전의를 상실한 나머지 혈기들을 퇴치했고 상황이 정리되었죠. 코초자매는 미호크에게 덕분에 살았다며 감사를 했고 어떻게 그런 검술 실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호크는 반문하며 너네는 어떻게 그런 검술 실력으로 검사라고 칭하고 다닐 수 있느냐며 검술을 그만두는 걸 추천한다고 했죠. 그러자 시노부가 열이 받아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며 소리쳤고 우리 언니는 지금 귀살대에서도 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천재라고 했죠. 그러자 미호크는 시노부에게 그나마 이 화주라고 하는 여자는 봐줄만 했지만 특히 너의 몸은 검사가 맞지 않다고 아까 보니 혈기들을 제대로 베어내지도 못하지 않았냐고 진지하게 검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아까 고맙다고 말했던 것은 취소 아저씨 재수없어 하며 화를 냈고 카네이는 야래 하면서 상냥하게 그래도 이분이 우리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 라고 했죠. 콩알룬지들은 아까 자신들을 노려보던 아저씨 너무 무서웠다며 손방망이 같은 주먹으로 미호크를 도도도도 때렸고 미호크는 차를 마시며 이런 분위기는 너무 자신과 안 맞다고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렸죠. 카나이는 콩알룬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콩알룬즈가 모두 부모를 잃은 고아 상태라는 것에 딱하다며 혹시 우리와 사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신호부는 안 그래도 지금 언니가 데려온 카나오랑 아오이랑 여러 츠우코들이 있는데 얘네를 또 데려가냐며 당황했죠. 카나이는 상냥하게 웃으며 뭐 어때? 시끌벅적한 집이 좋잖니? 이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데려가자 라고 했고, 콩알룬즈들은 이 상냥한 언니와 함께라면 자신들도 좋다며 서로 껴안고 기뻐했죠. 그 소녀 감성 같은 분위기에 한숨 쉬며 몸에 닭살을 털어내는 미호크. 카나이는 미호크에게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자신들과 함께 그 잘 때 가지 않겠냐고 했죠. 하지만 미호크는 자신은 혼자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따로 행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카나이는 혹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신들이 보고 싶을 때 찾아오라며 나비저택의 주소가 적힌 지도를 만들어줬죠. 신호부는 아저씨, 우리 언니는 모든 사람한테 상냥하니까 우리 언니가 잘해준다고 해서 눈떡 들이면 안 돼 라고 했고, 미호크는 얼른 너네 갈 길이나 가라고 손으로 허이허이 내저었죠. 그러자 카나이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호부 콩알룬즈와 함께 돌아갔고, 마침내 좀 조용해진 분위기에 미호크는 그 마을에서 좀 더 머물다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피냄새가 마을에 진동하기 시작했고, 미호크가 나가보니 얼마 남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전부 이상한 생명체에 의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미호크가 눈살 찌푸리며 그 생명체들을 흙도로 전부 베어렸고, 그 끝에 가보니 눈에 상여노 표시가 있는 교코가 있었죠. 교코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존타쿠가 이 마을 습격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으며 아직 인간들이 남아있었기에 완전히 말살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교코는 미호코를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남자라는 것을 느꼈고, 저 녀석이 존타쿠를 죽인 녀석이란 걸 직감해 곧바로 수천 개의 독침을 날렸죠. 그러자 미호크는 매의 눈으로 그 독침들의 방향을 읽고 피해냈습니다. 교코는 오 제법 날쌘데? 라고 하며 자신도 스피드하면 자신이 있었기에 항아리에 숨어 미호크를 도발했죠. 항아리를 여러 개 준비해놓고 이리저리 옮겨가며 미호크의 체력을 빼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호크는 교코가 해놓은 짓에 심기가 불편했고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곧바로 뛰어가 항아리를 베었고,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옮겨가지 못한 채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회복을 하며 본체로 변신했고 미호크에게 주먹을 날렸죠. 교코는 분명히 자신이 주먹을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주먹은 보이지가 않았고 눈앞에는 주먹이었던 조각들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또한 이미 갈갈기 베어져 버린 상태. 순식간에 미호크는 교코의 몸을 베어 먼지처럼 만들어버렸고, 교코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뒤를 돌아 가버렸죠. 교코는 이게 순수한 검술이라고? 하며 경악과 충격의 상태로 소멸하게 되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미호크는 교코를 퇴치한 뒤 여유롭게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엄청난 기운을 뿜어대는 혈기가 밖에 찾아온 걸 직감했죠. 그곳에 나가보니 눈이 6개나 있는 상현일 코쿠시보가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제작격인 존타쿠가 어떤 검사에게 쓰러졌다고 했고 상현호 교코까지 쓰러졌다는 정보를 듣자 그 검사와 칼을 맞대기 위해 빠르게 찾아온 것이죠. 그동안 코쿠시보는 강하다는 검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 검술 대결을 펼쳤고 자신이 갈고 닦은 기술을 선보였기에 이번에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6개의 눈으로 강력한 눈빛을 미호크에게 쏟아냈고 미호크도 매의 눈으로 코쿠시보를 강력하게 압박했죠. 둘은 서로를 끊임없이 응시하며 기싸움, 아니 눈싸움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넘치게 서로를 째려보던 눈싸움은 아무래도 눈이 많은 코쿠시보의 아래쪽 눈 하나가 먼저 깜빡이면서 지게 되었고 그 순간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빠르게 미호크에 달려나갔죠. 미호크는 확실히 저번에 만난 존타쿠의 바람의 호흡과는 차원이 다른 검술이라는 생각에 속도를 빼어냈고 그 달의 호흡 참격들을 전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속으로 엄청난 숫자의 참격들을 날렸고 미호크가 그 참격들을 피하자 마을에 있는 집들에 맞아 전부 베어지며 무너졌죠. 미호크 역시 가볍게 참격을 날렸고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그 참격을 겨우 피했는데 뒤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간이 저런 위력의 참격을 가질 수 있다니 꽤나 감탄하며 코쿠시보는 미호크에게 이름을 물어봤죠. 미호크는 풋내기 검사들에게는 자신의 이름도 잘 알려주지 않지만 코쿠시보는 검사로 인정을 했는지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나는 쥬라큘 미호크 떠돌이 검사다. 나는 코쿠시보 상윤일 혈기 검사다. 코쿠시보는 이렇게 통성명도했겠다 승부를 내려고 그 다음 합에는 자신이 가진 가장 빠른 속도의 검사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호흡을 했습니다. 미호크는 코쿠시보의 모습을 보고 이쪽의 검사들은 전부 독특한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코쿠시보는 자신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은 뒤 순식간에 뽑아내는 발도수를 준비했는데
그건 코쿠시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검술이었죠. 미호크의 저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 보이는 흑도를 상대로는 빠르게 품 안으로 치고 들어가 베어내야 승산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대검은 속도전에서 밀리고 초근접전에서도 불리하니 말이에요. 그 순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는 코쿠시보. 하지만 코쿠시보가 칼집에서 칼을 전부 빼내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베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호크는 쾌검의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코쿠시보의 속도를 웃돌았던 거였죠. 코쿠시보는 어떻게 저런 스피드가? 하며 몸이 반으로 갈려버렸고 미호크는 여유롭게 칼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재생력이 엄청났기에 몸을 재생시켰고 아직 멀었다며 다시 한번 미호크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몇 번을 덤벼도 미호크의 강력한 검술에 계속해서 몸이 두동강이 났고 한 번의 공격조차 먹이지 못했습니다. 미호크는 마침 심심했고 자신에게 배워도 계속 재생하며 덤비는 코쿠시보가 신기해서 상대를 해줬죠. 미호크는 그러다가 이미 수십 번의 패배를 안겨줬는데도 계속해서 덤비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내가 다음 순간에 당신에게 베어 죽더라도 최후까지 검을 맞대며 검술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죠. 미호크는 코쿠시보가 정말로 검술을 사랑하며 강해지고 싶어하는 집착을 보게 되었고 그냥 베어 죽여버리기보단 이런 식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며 베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며 패배를 안겨주면서도 지도를 해줬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검술이 최고치까지 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며 다시 검술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죠. 그러면서 어느새 둘은 싸우며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인간 시절에 천재인 동생의 검술을 보고 자격지심을 느꼈고 자신의 검술을 극한까지 단련시키기 위해 죽지 않는 혈기가 되었던 것을 말해줬습니다. 미호크 역시 다른 이 세계에서 온 이야기와 이곳에서 귀살대 소녀들을 만난 이야기를 해줬죠. 그때 코쿠시보는 검을 멈췄고 지금 스승님께서 말하신 소녀들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시점 코초 자매의 나비저택 콩알론즈들에게 방을 나눠주고 그들의 짐을 풀고 카나와 아오이 그리고 다른 츠우코 소녀들에게 콩알론즈를 소개해주는 카나의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며 맛있는 음식을 차려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밖에서 엄청난 귀기가 느껴졌고 한 츠우코 소녀가 밖에 나갔다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방 안으로 날아왔죠. 이미 피투성이가 된 츠우코는 사망했고 카나에는 아오이와 카나오에게 콩알논즈들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악한 웃음을 내지으며 상현이 도우마가 나타났고 가뜩이나 맞춰 보이는 소녀들이 있는데 도망가면 안 되지 라고 하며 도망가는 소녀들의 앞을 막았죠. 그 순간 카나에가 꽃의 호흡으로 빠르게 접근해 도우마의 팔을 베어버리고 막아서며 소녀들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네가 그 화조로구나.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네. 아주 영양가도 높아 보여 라고 하며 다가왔고 그 순간 꽃의 호흡 츠우코들 뛰어와 도우마를 공격했죠. 하지만 도우마가 부채람을 휘두르자 그들이 모두 날아가며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쓰러졌습니다. 카나에는 그의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도우마에게 덤벼들었죠. 카나에는 이 당시 귀살대 상위권 암주 규메이와 염주 신주로 다음으로 가는 검사였기에 우아하고도 빠른 검놀림으로 도우마를 상대했고 도우마의 냉기 공격 역시 나풀거리는 몸놀림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노부 역시 합세하며 벌레 호흡으로 도우마에게 독을 주입했고 도우마는 잠깐 고통스러워하더니 독을 소화하며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시노부는 열이 받아 도우마에게 다른 독을 주입하려고 덤벼들었고 도우마는 어서 오라며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카나이가 뛰어와 시노부를 낚아챘고 더 가까이 갔다가 저 주변에 있는 냉기 열정을 들이마시게 된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꽃의 호흡을 능통하게 사용하며 시력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뛰어났는데 도우마의 주변에 미세한 냉기 열정들이 떠다니고 있는 걸 알았죠. 카나이는 그냥 이대로라면 저 혈기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꽃의 호흡 종영 피한 전환을 사용해 도우마의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처럼 파악했고 도우마의 공격들을 피해내며 도우마의 몸을 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마는 꽤나 놀라며 어린 소녀가 이런 경지에 올랐다는 것에 칭찬한다며 더욱 맛있게 먹어주겠다고 했죠. 도우마는 얼음 혈기술로 자신과 똑같은 분신을 만들었고 함께 카나에를 공격했습니다. 두 명의 도우마를 상대하기에는 카나에조차 너무 버거워졌고 피한 주하는 시간도 끝이 나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바닥에 쓰러졌죠. 시노부는 울면서 카나에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도우마가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쉽게 날려버렸습니다. 도우마가 쓰러져 있는 카나에게 다가가 우선 가장 맛있어 보이는 너부터 먹어야지 이따다키마스 하는 순간 참견이 날아와 도우마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도우마의 머리가 날아가며 그 참견이 날아온 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매눈 미호크가 잔뜩 인상을 찡그린 채 서 있었죠. 아까 전 상황의 미호크는 코쿠시보가 지금 상현이 도우마라는 녀석이 여자들이 잔뜩 살고 있는 저택 귀살대 주가 있는 저택을 발견했다며 그곳으로 간다는 말을 했다고 했고 미호크는 곧장 카나에가 준
나비저택의 시도를 보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도중 멀리서 울고 있는 콩알룬즈를 보게 되었고, 콩알룬즈들은 미호크를 만나자마자 빨리 언니들을 구해달라며 나비저택의 위치를 알렸던 것이죠. 도마는 자신의 잘린 목을 다시 붙인 다음 한참 재미 보고 있었는데 왜 방해를 하는 거냐며 화를 냈고 냉기 열정을 미호크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참격 한 방으로 그 냉기 열정들과 함께 도마를 반쪽으로 갈라버렸죠. 도마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파워냐며 다시 일어나 자신의 최대 혈기술인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했고 엄청나게 큰 얼음보살이 미호크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미호크의 평타 한 방에 반으로 쪼개져 버렸고 도마의 몸을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눠버렸죠. 그 순간 쓰러져 있는 카나에가 힘을 짜내 피한 조안을 다시 짧게 시연했고 조각조각 나있는 도마의 목의 위치를 포착한 뒤 뛰어나가 그 부분들을 칼로 베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온몸은 소멸하기 시작했죠. 카나에 있는 미호크를 보고 역시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거죠? 어서오세요 아저씨 라고 말한 뒤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노부가 울면서 뛰어와 카나이를 끌어안고 제발 죽지마 언니 하면서 오열했고, 그때 미호크는 나지막히 기절한 거다, 죽지 않았어 라고 하며 시노부를 무한하게 했죠. 그 다음날 카나이는 눈을 떴고 시노부와 아오이, 카나우, 콩알룬즈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카나에가 시선을 돌려 문 쪽을 보니 미호크가 자신이 일어난 걸 확인한 뒤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록 츠우코 3명이 도마에게 살해당해서 너무나도 슬펐지만 상현이라는 엄청난 혈기를 퇴치한 것에 엄청난 성과라며 귀할 때는 난리가 났죠. 바깥에서 앉아있는 미호크는 인기척이 느껴져 그것을 보니 시노부가 우물쭈물하며 서 있었고, 시노부는 미호크에게 다가와 언니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저번에 아저씨에게 재수없다고 했던 것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미호크는 말없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 콩알룬즈들도 미호크에게 다가와 언니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자고 끌고 왔고, 카나에와 눈이 마주치자 카나에는 이런 분위기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냐며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여운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식사를 하는 미호크는 평생 검과 함께 살며 거친 해적들과 부딪히며 살았던지라 이런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았죠. 그 시점 무자는 도마와 교쿠가 준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상현들과 하현들을 전부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니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욕을 하며 하연육을 그대로 처형시켜버렸고 공포감을 조성했죠. 많은 혈기들이 자신도 처형당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조마조마하고 있던 그때 코쿠시보가 일어났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무잔, 교체혈전을 신청한다. 무자는 뭔 소린가 해서 넌 상현일이고 너보다 높은 계급의 상현이 없는데 무슨 교체혈전을 한다는 얘기냐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바로 너에게 교체혈전을 신청한다는 거다. 내 우동살이야. 코쿠시보는 무잔에게 교체혈전을 신청했고 무자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감히 건방지게 자신이 만든 혈기 따위가 주인에게 덤벼드냐며 미쳤냐고 물었고, 자신은 언제든지 혈기들을 죽일 수 있는 저주를 심어놓은 것 잊지 않았느냐고 했죠. 그러자 코쿠시보는 그럼 한번 그 저주라는 걸 발동해보지 그러느냐고 배짱을 튕겼고, 무자는 참교육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저주를 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코쿠시보는 아무렇지 않았고 코쿠시보 뒤쪽에 있던 하연사의 몸이 붕괴되어 죽어버렸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며 다시 한번 코쿠시보에게 저주를 발동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뒤에 있는 하연이의 혈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무잔이 저주가 담긴 세포를 활성화하려고 코쿠시보 쪽을 노렸는데 다른 혈기 몸속에 있는 세포가 활성화가 되어버린 거였고, 그렇다는 말은 코쿠시보의 몸에는 자신의 저주가 담긴 세포가 없다는 얘기였죠. 코쿠시보는 과거에 요리이치가 무잔을 만나 해외호흡으로 갈갈기 베어버렸을 때 자신의 몸속에 있는 무잔의 세포가 엄청나게 약해졌다는 걸 느꼈고, 그때 자신의 몸을 한번 불태워버리며 무잔의 약해진 세포를 자신에게서 떨궈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굳이 무잔도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도 딱히 무잔을 거스를 필요가 없었다 보니 반기를 들지 않았는데, 미호크를 만나 진정한 강함을 알게 되었고 검술의 검자도 모르는 무잔 밑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으며 귀살대를 쓸어버릴 힘이 있으면서도 요리이치에 당한 트라우마로 여전히 숨어 지내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죠. 무자는 자신의 저주가 통하지 않자 당황을 했지만 아닌 척하며 그래도 천년을 혈기로 살아온 나를 500살 먹은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며 촉수를 뻗었고, 코쿠시보는 그 촉수들을 전부 달의 호흡으로 베어냈습니다. 무자는 어쩐지 코쿠시보 칼이 아팠고 촉수가 베어진 곳이 뜨겁게 타버리는 느낌이 들었죠. 코쿠시보의 칼을 보니 칼날이 혁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것은 일륜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동안 귀살대원을 죽이고 얻었던 일륜도를 모았고
나중에 무자에게 반기를 넣을 때 꺼내 쓰려고 준비를 했던 거였죠. 무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강력한 적들과 만나 치열한 싸움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요리이치와의 싸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끝나버렸다 보니 전투 센스로만 치면 그동안 강자들을 골라서 싸워왔고, 최근에 미호크를 상대하며 엄청나게 검술을 갈고 닦은 코쿠시보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물론 무자의 재생력이나 힘에는 밀렸지만 어차피 코쿠시보도 재생이 된 몸, 힘을 기술로 압도하며 무자의 몸을 갈겨이 베어내기 시작했죠. 다양한 검술을 선보이며 상황별로 대응을 하는 코쿠시보에 비해 여러가지 변수에 당황하며 코쿠시보의 노림수에 그대로 당하고 마는 무잔. 무잔은 혁도에 당한 상처에 재생력이 떨어졌고, 예전에 요리이치에게 배웠던 부분까지 다시 혁도에 베이니 더욱 고통이 심해지며 체력이 쉽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코쿠시보의 모습에서 예전 자신을 썰어버렸던 요리이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고, 이 빌어먹을 형제들은 도대체 왜 내 앞을 막아서는 거냐며 분통해했죠. 그 모습을 본 다른 혈기들도 내심 성질만 더러운 무잔보단 카리스마 있는 코쿠시보가 이기길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무잔을 압도하며 무잔을 궁지에 몰기 시작했고, 무잔은 그동안 전투 센스를 기르지 않았던 자신의 멍청함에 절망을 했습니다. 곧이어 서서히 무잔의 힘은 빠지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무잔에게 다가가 무잔의 몸을 자신에게 흡수시키기 시작했죠. 무잔은 항상 자신이 다른 혈기들을 흡수하여 왔다가 다른 혈기에게 힘에 밀려 흡수를 당해보니 유쾌한 기분이 아니란 걸 알았고 울부짖었지만 코쿠시보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무잔의 몸뚱이를 전부 자신에게 흡수를 해버리자 코쿠시보는 자신의 힘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점점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뿜어져 나갔고 자신은 비로소 최강의 혈기가 됐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미호크에게도 전혀 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서 빨리 자신 넘치는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죠. 코쿠시보는 폭주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하얀 삼의 혈기를 향해 칼을 휘두르자 엄청난 참격이 나와 그 혈기를 베어버렸고, 그 뒤로도 쭉쭉 뻗어나가 무한성의 기둥들을 잘라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와의 손맛과는 다른 엄청난 파워, 가볍게 휘두르는 참격이 이 정도라니 웃음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카자는 부들거리며 평생을 저 남자를 이기기 위해 단련하고 또 단련해왔지만 이젠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죠. 코쿠시보는 이 힘을 제대로 시험해보려면 당장 미호크에게 가서 대결을 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뛰어나갔고, 다른 상현 혈기들이 혼자 가도 되냐고 묻자 어차피 너네 실력으로는 그 사내 앞에서 버틸 수 없다고 했고, 자신은 혈기의 왕이 되고 싶어서 무잔을 흡수한 것이 아닌 미호크와 신명나게 싸우고 싶어 무잔을 흡수한 것이라고 했죠. 남아있는 혈기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오, 드디어 우리 왕이 간지가 생겼어 라고 하며 코쿠시보의 밑에 있던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흡수한 무잔의 세포에서 도마의 기억을 추출한 뒤 나비저택의 위치를 잃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상인 도마의 습격으로 경비가 더욱 강화된 나비저택 부근, 피살대원들은 코쿠시보를 만나자 상인의 혈기가 나타났다며 칼을 빼내어 경계를 했고, 코쿠시보는 너네 같은 녀석들에게는 관심 없으니 어서 매의 눈을 불러오라고 했죠. 피살대원들은 이미 코쿠시보의 위압감에 덤벼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금이 저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마의 나라가 코쿠시보가 왔다고 전했죠. 그러자 곧이어 미호크가 등장을 했는데, 미호크는 한껏 달라진 코쿠시보의 기운에 꽤나 흥미가 생겼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강력한 기운을 가지게 되다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묻자 너와 제대로 싸우기 위해 태초의 혈기를 흡수하고 왔다고 하며 칼을 꺼내들었죠. 그러자 미호크도 기대하겠다며 흑도를 빼어들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달에 호흡을 한 뒤 섬광과도 같은 스피드로 미호크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렀고, 미호크는 그 칼을 막아냈지만 엄청난 충격에 뒤로 쭉 밀려났죠. 그리고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빠른 검술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렸고, 미호크는 그 참격을 이리저리 쳐냈지만 옷 여기저기가 참격에 베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검술이 드디어 먹히고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고 더욱 밀어붙이기 위해 참격을 날렸죠. 하지만 미호크도 더 빨라진 속도로 그 참격들을 막아냈고 거대한 흑도로 거대한 참격을 코쿠시보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한층 높아진 신체력으로 그 참격을 피해냈죠. 코쿠시보는 미호크에게 평생 이런 싸움을 기대했다며 당신만 이기게 된다면 평생의 소원이 풀릴 것 같고 동생에 대한 트라우마도 이겨낼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아쉽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며 순식간에 코쿠시보의 눈앞에 나타났고, 코쿠시보는 피해야 한다라는 직감을 하며 뒤로 빠지는 순간 미호크가 거대한 흑도를 내리쳐 코쿠시보의 몸을 반으로 갈라버렸죠. 코쿠시보는 내 눈으로도 움직임을 쫓을 수 없었다 라는 감상만 남긴 채 충격을 받았고 다시 재생을 하며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미호크의 난도질에 몸이 조각조각 나버렸습니다. 코코15는 무장의 세포를 이어받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생을 했고 겨우 당신의 검술 실력을 따라오나 싶었는데 사실은 본래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고 미호크는 그리 강하지 않은 상대에게 굳이 내 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대답했죠. 코코15는 부들거리며 분노하기 시작했고 몸에서는 무장의 촉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굴욕감에 어떻게 해서든 저 남자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개방하려고 하자 마치 괴물과도 같은 모습이 되었죠. 미호크는 한심하다는 듯이 이제 뭐 검사도 아니 그저 한 마리의 짐승이 되었구나 라고 말했고 제대로 나를 즐겁게 해줄 검사 녀석을 찾는 건 역시나 쉽지 않는 건가? 오늘따라 빨간 머리 자식과 싸울 때가 그립군 이라고 했죠. 괴물이 된 코쿠시보는 촉수의 끝에 칼날이 생기기에 미호크를 덮치게 했고 그 촉수에 칼까지 더해지면서 거의 30도류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30개의 칼날로 엄청난 참격을 날렸지만 미호크는 칼자루를 많이 쥐고 있다고 해서 강한 공격을 내는 게 아니다. 한 자루의 칼로도 무한한 공격을 내는 것이 인류 검사지 라고 하며 수십 개의 촉수칼들을 한 번에 잘라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촉수칼들을 뽑아내기 시작했고 무지성으로 칼날을 날려대는 꼴이라 미호크는 오히려 아까의 모습이 차라리 재밌었다며 이런 단순한 공격에 누가 당하겠냐며 빠르게 뛰어가 코쿠시보를 갈갈기 베어버렸죠. 코쿠시보는 무잔을 흡수하다 보니 원래 코쿠시보의 전투 센스와 무잔의 전투 센스가 합쳐져 평균값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무잔을 흡수하기 이전보다 전투 센스가 낮아져 버린 거였죠. 더군다나 무잔의 5개의 뇌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무잔의 지능도 무잔을 흡수하니 무잔의 뇌 하나와 코쿠시보의 뇌 하나의 평균값으로 측정이 되어버려 무지성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잔의 흡수에 그저 추함만 가득히 보여주는 추쿠시보가 되어버렸고 미호크는 실망을 했죠. 그렇게 꾸역꾸역 재생하는 코쿠시보가 문득 자신의 칼날에 비친 괴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잠깐 코쿠시보의 정신으로 돌아왔고 자신은 강력한 검사가 되려고 했던 거지 이런 추한 꼴을 보이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다면서 남아있는 정신력으로 다시 한번 코쿠시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에게 이 모습이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검사의 모습일 것 같으니 부디 당신의 최강의 검술로 자신을 상대해주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어떻게 해도 미호크라는 검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자 마지막으로는 검사로서의 최후를 맞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호크는 코쿠시보의 말을 따라 세계 최강의 참격을 준비했고 온몸에서는 무장색 패기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죠. 코쿠시보 역시 자신의 달의 호흡을 준비하며 기를 모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 미호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미호크는 흑도를 휘두르며 검은색 참격을 날렸고 그 크기는 코쿠시보를 충분히 집어삼키고도 남을 크기였죠. 코쿠시보는 그 참격을 피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은 소멸할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마지막을 검사답게 받고 싶어 그대로 그 참격을 막다가 온몸이 참격의 충격에 부서지며 소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의 세포 또한 소멸하게 되며 무장의 세포를 가진 혈기들이 전부 소멸하기 시작했죠. 미호크는 코쿠시보 그래도 내 녀석의 이름은 기억해두겠다 라고 하며 흑도를 등에 맺고 뒤돌아 나비여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혈기의 소멸에 귀살때는 모두 기뻐했고 미호크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죠. 하지만 미호크는 난 영웅이 아닌 그저 또돌이 검사일 뿐이라며 시크하게 말했고 이제 이곳에서의 볼 일도 다 끝난 것 같으니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초 자매에게 가기 전에 이제 귀살 때도 해체하는 듯 싶으니 검사로 살아가지 말고 평범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말해줬고 코초 자매는 정말 감사하다고 꼭 아저씨같이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 미호크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나 같은 남자는 아웃사이더이며 성질도 더러운 편에 속하니 나 같은 남자 말고 다른 상냥한 녀석을 만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있는 사네미야 기우가 귀가 간지러워 부비적 긁었죠. 그렇게 미호크는 다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며 이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미호크의 성격으로 봐 이 세계에 와도 혈기 자체를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보단 심심풀이로 강한 검사들을 상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아 능동적으로 혈기를 퇴치하는 것보다 수동적인 방향으로 퇴치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했고 아무래도 검사라는 특성을 가졌기에 최종 끝판왕을 무잔보단 코쿠시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전개를 해봤습니다. 나름 신선한 전개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 시나리오를 짜며 뿌듯함이 있었네요. 여러분도 재밌게 즐기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